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에서 2.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진전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었지만 앞으로 관세 정책의 영향이 점차 나타나면서 금년 성장률이 상당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로 낮아졌지만 향후 관세 부과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도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간 크게 확대되었던 위험 회피 심리가 되돌아지면서 주요국 주가가 반등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지속 및 재정 적자 우려 등으로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였고 달러화 지수도 소폭 상승하였다 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1, 4분기 중 역성장을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국내 불확실성 장기화로 경제 심리 개선이 지연되면서 부진이 길어졌고, 건설 투자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안전사고와 같은 일시적 요인이 가세하면서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석유, 화학, 철강 등 BIT 부분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과 통상 여건의 악화 등으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물가는 4월 중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상승률이 각각 2.1%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5월 중 2.6%로 전월보다 하락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 갈등 완화, 아시아 국가의 환율 협의에 대한 시장 기대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장기 국고채 금리는 미국 장기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였으나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주가는 기업 실적 악화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2, 3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폭 확대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 확대 재지정 이후 주택거래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선수요 확대 가능성이 큰 만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흐름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큰 폭 하회하는 0.8%로 전망하였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정되고 정부 추경안이 확정되었음에도 성장률을 0.7%포인트나 낮추게 된 배경은 그걸 부분별로 살펴보면 먼저 건설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건설 투자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이지만 건설 경기 침체 심화로 감소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1, 4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데다 2, 4분기 회복세도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성장률을 0.15% 정도 낮추는 것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출의 경우 2월의 베이스라인 전망보다 높아진 미국 관세율의 영향으로 둔화폭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성장률을 추가로 0.2%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전망의 상하방 리스크가 모두 있는 데다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입수될 데이터를 보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속도와 폭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1.25%에서 1%로 인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 최소 2번의 추가 인하가 있을 거란 전망이 많아지고 있는데
3개월 내에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에 관련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분 중에서 4분은 현재의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이셨고, 나머지 2분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내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하신 4분은 경기가 생각보다 더 나빠진 만큼 금융 안정 리스크를 점검하면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반면에 동결 가능성을 더 크게 보신 나머지 2분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한미 금리 차, 미국 관세 정책의 변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변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등을 점검해 나가면서 경제 여건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정해진 이후에 금리 인하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하방 위험이 있는 것이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수출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하나는 오늘 있었던 것처럼 관세 정책의 변화가 또 굉장히 약화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게 상방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새 정부의 재정 정책 효과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한국은행이 계속하고 있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주는 영향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그간 6개월간 저희를 졸려왔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에 지금 상방 위험, 하방 위험이 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에 관해서는 지금 환율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저는 국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세 정책의 변동성, 그다음에 미국 지금 예산안과 관련돼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미국 장기채나 환율이 계속 변동 중이고, 또 큰 틀로서는 그간 수년간 소위 미국 예외주의라고, 미국 익셉셔널리즘이라고 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음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달러화로 굉장히 모였던 자산들이 지금 어느 정도 과도한 집중이 됐다라는 인식하에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어느 정도 크게 나타날지 이러한 대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률 전망치가 0.8이면 이제 금융위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뭐 임시 금통이나 비컷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대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상 수준인 25bp 인하에 그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0.8%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지금 2008년에 0.8%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2008년만 해도 그때 아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한 3% 정도 선을 갖고 있어서 3% 성장률 중심으로 경기 변동이 있었는데, 그 뒤에 저희가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에서 잠재 성장률이 지금은 2%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경기 변동 폭은 저희들이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와 관계없이 이 경기 변동 폭은 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특정 몇몇 수출 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폭은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반등해서 거의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들고 그런 면은 사실입니다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냐라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금융시장만 봐도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부도가 막 속출하고 금융 경색 현상이 일어나서 돈이 돌지 않고 그런 현상이, 금융 경색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금융 여건만 본다면 오히려 금융 유동성 상황이라든지 금융 여건은 완화적인 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좀 회복 국면에 들어서 내년도가 1.6으로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전망의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아침에 그 미국에서 법원 판결이 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본 관세하고 상호 관세가 지금 불법돼서 아마 소송을 통해서 이게 더 지연될 텐데, 이런 것까지 예상해서 지금 예측하기도 어렵고, 오늘 당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오늘 발표한 전망치의 시나리오에 비교해서 어떻게 조정돼야 되냐,
그리고 당장 아침에 돼서 제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오후에 아마 가시면 조사국장이 지금 오늘 만일에 발표된 안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의 전망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금리를 저희들의 인하 기조에 있고 이미 이제 2.5로 낮췄고 앞으로도 추가로 더 인하한다면 아까처럼 저희가 유동성 상황이 이렇게 긴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자산 가격을 더 올려서 자산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충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이 기업의 투자라든지 좀 실질 경기 회복보다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저희들이 코로나 때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빅컷을 왜 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앞으로 이 금리를 더 내리더라도 이런 다른 성장률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보면서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고, 그래서 새 정부가 결성되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가계 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 또 여러 가지 유동성으로 인해서 금리 정책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할 정도까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서로 공감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습니다.